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이슬람교 다음으로 처녀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굳이 걸레를 좋아하진 않잖아. 굳이 걸레를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좀 내가 느끼기에 이슬람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의 처녀성을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밝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딴 데 갈 필요 없이 내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뭔가 경험 없는 여자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다른 나라를 가봤는데, 근데 내가 모든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여자의 처녀성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의미를 두는 나라를 한국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 일단 이슬람권은 논외로 둬야겠지. 이슬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율법 자체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딱딱하면 그게 큰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존나 처맞거든. 회초리도 맞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나라니까 그런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패스하고, 그걸 제외한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강한 것 같아. 그 니즈가. 근데 이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국 남자들이 왜 여자들의 그런 이제 동정이라던가 소처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한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제가 일전에 설명했던 바운더리라고 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포용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인데, 한국 남자들은 바운더리가 보통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오는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 경험이라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많으면 좋은 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뭔가 영원한 사랑, 결혼을 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경험을 통해 갖고 자기의 니즈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 정도 나이가 되면 이쁜 것보다 좀 편한 걸 좋아하게 되거든. 편한 거. 미친단 말이야. 여자가 한번 이렇게 사람 빡돌게 하잖아.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빡돌게 하거든. 그런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니즈가 좀 달라. 남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좀 빡돌게 해도 오히려 여자가 뚱뚱한 걸 못 버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개인마다 느끼는 니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경험이라는 것들이 많아지면 여기서 많은 거는 이제 그냥 일부러 어부지기 빡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섹스를 하고 다니라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 있잖아.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내 나이 니즈에 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굳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한테 훨씬 더 중요하지. 왜 그런가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여자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기의 니즈를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다 많은 경험을 하길 원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엄청난 비대칭이 오게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여기서 사람들, 남자, 여자 바운더리가 확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크게 어렵지가 않지, 마음만 먹으면.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특히나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인 것도 있고, 그리고 군대도 되게 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크게 오게 되냐면,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대 쪽으로 많이 가잖아. 여자가 없어. 그러면 여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군대 다녀오게 되면 신분이 변하게 되거든. 사실 신분이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여자의 시간이 조금 더 압축적으로 흘러가는데, 딱 20대 중반을 놓고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계급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 여자들이 언제 한번 크게 변하냐면, 가치관적으로 사회생활, 사회물 먹으면 그때 대격변이 한번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여자들 간데서도 자기가 이제 알지. 이게 지금 자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고 여기서 가장 월등한 스쿼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 옆에 있는 25살, 일반적으로 동갑끼리 만나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남자는 피라미드 제일 밑바닥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거, 약간 그런
그런 존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이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환생이별을 당하게 돼요. 20대 중반 때 제일 많이 환생이별 당해. 진짜 이때 그러거든. 그래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적은 없었지만, 왜냐면 나는 20대 중반 때 아예 여자가 없었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유튜브 오래 본 사람 알 거야. 내 유튜브를 오래 본 사람은 내가 20대 때 9년 반 동안 연애를 못한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보면 돼.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대기업 미만의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도 이제 돈을 못 벌고 능력 없으니까 결결거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9년 반 동안 연애를 못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거야. 9년 반 동안 20대 때 연애를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30대 때 연애가 되게 됐을 때 그 바운더리가 얼만큼 벌어지게 되겠어. 말 그대로 이제 나는 못한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데는 못한 거고,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 내가 정말로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동안 여자들은 크게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았다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연애 시장에 재진입을 했을 때 그런 여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한국 남자들이 그런 뭔가 경험 없는 여자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이면에는 방금 전 말했던 이게 비대칭성에서 오는 이 바운더리 차이가 엄청나게,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통계청에도 나오잖아. 통계청에서 조사해보니까 20대 남자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잖아. 이건 통계청에서 한 게 말고도 뭐 민간 기관에서도 한 게 있는데 뭐 25%, 20%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그 나머지 80%의 남자들이 절대로 연애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가장 강한 호르몬의 지배에 있는 남자들인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뭐 지금 와서는 연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중에 나름 자기 할 일 묵묵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나름 좀 이제 우월한 스컷이 됐어. 그래서 연애 시장에 재진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바운더리는 어떻게 돼 있냐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시야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거를 놓고 보더라도 서구권에서 동거란 건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거든, 절대로. 그냥 뭐 집값이 엄청 비싼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남자 여자 그냥 뭐 눈 맞고 만나다 보면 야 그냥 우리 서로 킵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냥 같이 살게 된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동거와 그리고 결혼 이전의 단계도 있잖아. 제도적으로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구권에서는 동거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한국에서 동거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씨발 그거 사실혼 아니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허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니까 오게 되는 것 같아. 물론 뭐 경험이 없는 남자들이 전부 다 바운더리가 좁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경험이 좀 별로 없더라도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만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선천적으로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들도 있어. 여자들도 그렇잖아. 여자들도 뭔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바운더리가 넓어지긴 하지만, 근데 그걸 떠나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여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비단 한국에서 그런 뭔가 좀 이제 경험이 없는 여자들이라던가 이런 걸 선호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이제 경험의 비대칭과 여기서 벌어지는 바운더리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그런 뭔가 경험이 없는 것들을 정말로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연애를 많이 못 해봤던 사람들이 그렇거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억울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뭐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저 새끼 또 구독자 또 이제 찌질하고 찐따 취급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특히나 뭔가 경험이 없는 여자들을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만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엄청난 바운더리 차이, 이게 가장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